연구소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케어라는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연구소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사도우미 플랫폼이고요. 저희 서비스를 좀 설명하면서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제안은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정책금융을 모태펀드나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출자 시에 심사 기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전국에 지금 200만 명 이상의 맞벌이 부부나 뭐 아니면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쓰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중장년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자본시장에 나가보면은 너무나 투자 시장은 모두 다 딥테크에 지금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 로봇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간 엔진으로서 당연히 중요한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차가 엔진만으로는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와 같이 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또 민생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게도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나 모태펀드의 운영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곳에 어떤 사회 문제 해결 기여도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우리의 근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배점을 좀 높여주신다면은 좀 더 투자 받기가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균형 잡힌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저는 회수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지금 딱 올해 9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 빨리 상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9년이 딱 됐는데 이제 막 수익이 이제 막 나기 시작했고요. 아직 상장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많은 모태펀드에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모태펀드의 회수 연한 기간이 8년입니다. 대부분 8년짜리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상장의 평균 기간은 14.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갭이 꽤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해결하려면 전 두 가지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세컨더리 펀드를 좀 더 많이 대폭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올해도 많이 진행 계획이 있는 걸로 아까 들었긴 했지만 사실 세컨더리는 사실 기존 주주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작으면은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펀드가 많이 국민성장 펀드에 들어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바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대기업의 M&A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사실 스타트업들이 90%가 M&A로 엑시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1%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사면은 문어발 확장이다. 아니면 스타트업을 이렇게 잠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는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금융이나 공정위에서도 과감한 인센티브나 규제 유예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은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자본이 많이 더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기업들을 많이 투자해 주시면은 저희가 현재는 지금 20만 명의 일자리지만 사실 100만 명 이상의 일자리로 나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벤처 스타트업 꿈은 코스닥에 상장하여 우량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일 텐데요. 그 중간 사다리인 코넥스 시장과 최종 종착지인 코스닥 시장이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넥스와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김낭룡 대표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인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대표고요.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이제 들어본 얘기로는 이제 상장 전에 어떤 자본이나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상장사에 대한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기술 특례 회사로서
그 장기 투자 펀드, 상장사에 대한 장기 투자 펀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 같은 기술 특례 회사들은 상장을 한 이후에도 이제 자금이 계속 필요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현재 그 상장을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투자 펀드가 이제 단기 수익 실현을 위한 것이고 장기 투자로 가는 펀드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저희와 같은 혁신 기업이 그 상장 이후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개인 투자자 분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그 기관 투자자나 장기 투자 펀드와 같이 성장을 해 나가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세포 분석 자동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이고,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미국 상무부 산하의 그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이 주도하고 FDA가 후원하는 그런 이제 세포 분석 표준화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공정 자동화 장비로는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 진출과 그 사업의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장기적인 투자들이 필요한데, 상장 이후에도 그러한 그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제도적인 이득이 있다면 저희 같은 회사가 정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전문가, 개인 투자자 관계없이 꼭 이제 행사가 얼마 안 남아서 네, 저기 손을 드신 분이 계신데요. 슈퍼개미 이정윤 유튜버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30년차 주식 투자자 그리고 세무사 이정윤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개인 투자자로서 거의 IMF 때부터 지금 주식을 한 30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의 상승률로는 거의 IMF 이후에 최고인 것 같아요. IMF 때가 277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작년 저점이 2280포인트니까 지금 6000 가까이 왔으니까 IMF 때 이후에 거의 최고 수익률이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는 뭐 해외 주식이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평균 수익,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승률도 우리나라가 1등이었고요. 올해 1월, 2월, 3월까지도 거의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부의 이런 정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특히 저PBR주들 중에서 지주회사 또 금융주들, 이런 주식들은 제가 30년 동안 투자하면서 주도주로 나섰던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저PBR주들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와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주식들에 투자했던 분들한테 또 희망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같은 관점에서 세무사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투자자들은 아직 뭐 법은 아니니까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법에서는 상증법 63조와 뭐 대통령 시행령 54조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원칙은 시가로 평가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시가가 확실하니까 여태까지는 전후 2개월, 4개월로 시가 평가를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평가 가액으로 했었는데, 정확한 평가는 맞지만 그게 과연 공정한 가격이냐 공정한 시가이냐에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보충적 평가 방법은 대부분의 비상장 기업들에 해당되는데요. 비상장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100만 개가 넘는 비상장 법인들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PBR 최저 0.8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상장 기업은 한 2,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500개, 1,000개가 앞으로 상속과 증여를 앞두고 있을 때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다면 그들은 좋을지 몰라도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 검토하고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좀 좋게 이렇게 잘 검토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주사와 금융주가 주가가 퀀텀업 됐다면 그동안 또 소외받은 종목들이 저PBR주들이 올라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회를 좀 찾아봤었는데, 오늘만큼 대통령님이 발언이 적고 이제 참석하신 분들의 발언이 이렇게 많았다는 날이 그만큼 뜨겁지 않았나 싶습니다. 75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얘기할 분들 좀 해보세요. 정말 요지 많다. 네. 되게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네, 저기 끝에 계시는 위벤처스의 하태훈 대표님. 네,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핵심적으로. 네, 본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주가 누르기 관련해서는 밸류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는 기업한테 상속세에 대한 혜택, 선방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잘 안 하는 기업한테는 그 상속세에 대한 공제 제도를 좀 없애버리는 이런 제도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벤처 투자자이기 때문에 모험 투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 모태펀드, 지금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모태펀드는 매년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뭐 기본 계획처럼 이렇게 해서 시장의 예측성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투자와 관련해서 되게 그 시행령이긴 한데 지방재정법 보시면 대통령도 지방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총사업비 기준으로 그 지방 투심이 또 중앙 투심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벤처펀드와 관련해서는 벤처펀드의 총 규모를 총사업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20억을 출자를 해도 펀드가 500억이 되면 갑자기 중앙 투심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펀드를 더 늘리지 못하고 줄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펀드 시기가 늦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문제를 뭐 단소장을 달든 해서 벤처 투자와 관련해서는 총사업비 말고 지자체가 출자하는 금액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지방 투자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의 항성엽 협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뒤에 구석에 앉아있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 사회자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장 황성엽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회수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일어섰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주에 그 인도 델리를 다녀왔습니다. 그 익사 국제중간업협회 총회를 갔다 왔는데 정말 자본시장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했고요. 제가 K 캐피탈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렸더니 홍보대사로 블랙핑크를 쓰라고 이렇게 박수가 터지면서 아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회수량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2024년 명목 GDP 대비 벤처 투자 규모가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0.43%입니다. 미국의 0.74%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의 0.27%, 일본의 0.13%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한 규모가 좀 요약해서 하시죠. 제가 지금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 회수 시장은 IPO가 있고, 그 다음에 M&A가 있고, 그 다음에 회수 시장, 세컨더리 마켓이 있는데 한국의 IPO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미국은 한 5%밖에 안 되고요. 유럽은 22%, 한국은 한 30%가 됩니다. 반면에 세컨더리 마켓은 한국은 이제 특히 VC나 신기사를 보면 한 17%가 되는데 해외의 경우에는 글로벌 벤처펀드는 한 29%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금투업계가 일단 모험 자본을 20조 이상 향후 3년간 투입할 건데 그중에서 특히 회수 시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딱 한 분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좀 네, 핵심적인. 하나증권의 항승태 리서치 센터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증권 리서치 황수택입니다. 제가 이제 뭐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니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도 저희 뭐 리서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도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는 좀 더 친절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관행이 좀 개인 투자자들에게 친밀한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 CBBW를 발행을 하거나 기존 이제 개인 주주들의 그 지분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럴 때 그 공시의 방향성을 기존에 이제 막 전문적인 얘기들 어디다 쓸 거고 얼마를 발행을 할 거고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그 증자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었을 때 개인 주주들의 그 지분 가치가 얼마나 희석이 되고 회사의 EPS가 얼마가 변하고 회사의 BPS가 얼마까지 변하고 그다음에 그 대주주의 뭐 지배력이 얼마나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친절하게 공시가 돼준다면 개인 주주들이 그 기업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좀 더 편안하고 유리하고 결국엔 네. 그런 것들이 투자 환경에 있어서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시를 개인 투자자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좀 친절하게 자세히 해라 이런 얘기죠. 하여튼 제가 시간이 좀 많지는 않는데 귀한 자리 힘들게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정말 앞뒤 빼고 필요한 핵심적으로 막 간단하게 가능하면 얘기하고 가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게 코리아 프리미엄이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 고평가라고 되게 안 하려고 하면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게 평가가 맞다고 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는 고평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하시려면 깡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